안녕하세요. 부산에서 UI UX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규태입니다. 디자이너가 코딩까지 알아야 하는가라는 영상,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거죠. 몇 달 전에. 자연스럽게 제 채널에 유입되셨다고 합니다. 네, 제 자랑이니까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줄은. 하지만 이제 포인트는,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코딩 공부를 할 기회가 계셨었고, 하지만 이제 디자인 쪽에 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디자인 수업 위주로 수업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코딩 공부가 그렇게 적성에 맞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론트 엔드에 대한 많은 기업들의 요구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갑진 않지만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어느 정도 제시해 주실 만한 분들이 주변에 안 계셔서 이러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또 블렛 포인트로 세 가지 진짜 물어보고 싶으신 부분을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첫 번째, 저는 UI UX의 포지션을 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프로토타이핑 툴로 개발자에게 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보여줄 실력이 되는데 앞으로도 코딩을 계속 공부해야 할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현재는 UI 분야에 있지만 저의 목표는 UX 파트로 이직하여 앱의 프로세스 등을 팀원과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 직장 UI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자연스럽게 UX 파트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UX 분야 포트폴리오를 쌓은 뒤 이직하려는데 올바른 방법인가요? 아니면 대학원을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가고 싶은 유명 앱 회사들은 대부분 마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 혹은 개발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 기반 지식이 있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코딩을 칠 정도로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 태그들이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가 정도만 알면 될까요? 그래서 디렉터님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콘텐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연이고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질문 보내주실 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질문을 보내주셔야지 제가 답변 드리기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으실 때 의사가 계속 귀찮아도 여러 개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 맞는 어떠한 이제 되게 보면은 그런 환자라고 칭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좀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링크, 제가 이 영상 이제 라이브 링크 끝나고 나서 올릴 때 생스터한테 이제 궁금하신 점 물어보세요. 그 링크를 올릴 테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 확인해서 박규태님 사연처럼 여러 가지 디테일과 궁금하신 점이 명확한 그런 사연들을 제가 선별해서 방송 때마다 가능하면 하나씩,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가능하면 하나씩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는 답은요, 사실 뭐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디자이너가 코딩을 공부해야 하느냐? 그 대답은 저는 공부하면 좋죠. 당연히 공부해서 나쁠 게 있나요?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외국어 공부하는 거 저한테 좋을까요? 좋죠. 당연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딴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자격증 혹은 뭐 컬러리스트 혹은 뭐 하다못해 요가 필라테스 자격증 따고 싶은데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당연히 공부하면 좋죠. 세상에 공부해서 안 좋은 게 어딨나요? 하지만 코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일을 하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시는 분야의 디자이너시라면은 연관이 직접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의 이제 질문의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업계도 사실 디지털 환경과 디지털 프로덕트에 대한 접목과 사람들을 요구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앱이, 그러니까 네이티브 모바일 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폰 이후잖아요. 아이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한 10년 좀 넘었잖아요. 10년 넘었나 안 넘었나 어쨌든
그렇게 이 시장 자체가 인재풀 자체가 시스템 프로세스 자체가 오래된 그런 프로세스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에게 네가 웹이랑 앱 디자인 할 줄 알면 코딩까지 할 줄 아는 거 아니야라는 좀 과한 가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엔지니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디자이너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엔지니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디자이너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과연 나보다 훨씬 코딩을 잘하고 엔지니어링에 더 박학다식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를 놔두고 디자이너에게 엔지니어링 업무까지 독박을 씌우는 회사라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세련된 회사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웹에 대한 이해도와 프론트 엔드에 대한 이해도 정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디지털 에이전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웹사이트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그 마이크로 웹사이트 만드는 거를 디자이너 한 명 배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독박을 씌운다든가 혹은 이제 스타트업에 계시니까 스타트업을 가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나 디자이너 한 명인데 나한테 앱 개발까지 시키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회사는 디자이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엔지니어가 필요한 회사죠. 그러면 과감하게 엔지니어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엔지니어 분이 계시고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라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가 중요한데 그 선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질문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프로토타이핑 툴, 프로토파일을 쓰시네요. 뭐 어떤 툴을 쓰시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프로토파일을 쓰시든 프린시플을 쓰시든 뭐 다양한 프로토타입 툴이 있잖아요. 그 툴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이 기능이 이렇게 작동하고 이 플로우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이렇게 다음 화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일단 저는 충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활용을 해서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플러스 리서처 이제 리서치나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유저 테스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사실 프로토타입과 엔지니어링 사이의 빈틈은 유저 테스팅이에요. 그래서 유저 테스팅을 할 수 있을 때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프로토타이핑까지 하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훌륭하게 되신다면은 저는 일단 충분한 수준의 레벨을 갖추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UI랑 UX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UI UX를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난 UI 디자이너고 난 UX 디자이너라서 난 UX 워크를 뭐 잘 못하고 할 수 없고 뭐 난 UX 디자이너니까 UI는 이제 UI 디자이너들한테 맡기세요 이런 작업 방식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디자인 특히 프로덕트 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 브랜딩부터 UI부터 UX부터 리서치부터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 스텝들인 거지 그게 완벽하게 직군으로 반드시 나눠져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디자이너들도 이제 디자인을 하시다가 시니어 디자이너가 되시고 이제 디자인 매니저가 되고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그러한 스태프들에 대한 다양한 중요도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부분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한쪽 분야에만 너무 이제 한계를 긋고 나는 UI만 할 건데 난 UX만 할 건데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직군별로 뽑은 다음에 그 크로스워크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UX 파트로 이직을 한다라는 말은 되게 업무가 분할이 돼 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업무를 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전 대단히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을
UI, UX가 같이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아예 따로 일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UI 쪽과 UX 쪽이 같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엔지니어 쪽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 디자인, 그리고 엔지니어, 이 삼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삼박자가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은 그 프로세스는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너는 뭐 기획만 해, 너는 디자인만 해, 너는 엔지니어링만 해. 그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하나의 완성된 수준 높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 중에 내가 조금 더 스페셜티한 부분이 다른 거지. 결국에는 공동의 목표를 같이 이해해서 앞으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I, UX를 너무 나누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내가 UX 하면 난 UX 디자이너예요. 왜냐면 그냥 디자이너시잖아요. 내가 날 UI 디자이너라고 한정 짓는 순간 그냥 UI 디자이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UI, UX를 다 하세요. 그리고 리서치에도 신경을 기울이시고 엔지니어링도 공부를 좀 하시고.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과 코딩이 있잖아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제 코딩하고 막 코딩 학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코딩이라는 이 텀 자체가 강조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은 그리고 코딩이 아닙니다. 코딩은 엔지니어링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고요. 코딩에는 다양한 랭귀지가 있죠. 코드 랭귀지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수천 개, 수만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뛰어난 엔지니어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거기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현재 나와 있는 사용되고 있는 모든 코딩 랭귀지들을 다 섭렵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제 채팅과 이 간격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엔지니어링과 코딩에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링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딩 랭귀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프로젝트 단위로 프로젝트마다 알아야 되는, 배워야 되는 코딩 랭귀지들이 되게 다양하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오창호 엔지니어님, 스타벅스에서 프린시플 엔지니어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래 계셨었던 분이고, 그러한 되게 노련한 프린시플 엔지니어면 뭐 상무 엔지니어 정도 되시는 거예요. 대단히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언러닝이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마다 배워야 되는 랭귀지가 다르고 써야 되는 방정식이 다른데 하나의 잣대로 이거를 내가 이 랭귀지 하나 배웠다고 이게 다음 프로젝트에 써먹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언러닝을 할 수 있는 자세와 그러한 그러한 뭔가 본인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엔지니어링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코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랭귀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랭귀지 배워야 되는데 막 이런 말을 너무 많이들 하시고 그게 막 되게 정설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엔지니어들에게도 엔지니어링은 코딩이 전부가 아니고 그 코딩 랭귀지들은 계속 바뀌고 프로젝트마다 바뀌고 트렌드마다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코딩 공부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코딩 공부하세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의 맛을 본다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 기반 지식이 있는 이 세 번째 질문. 어느 정도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스펙을 줬는데 이 스펙 가지고 이러한 스펙을 쳐내고 싶다라고 엔지니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뭐 마진의 베이스라인은 어디고 이 모듈은 어떠한
밸류 값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 셋이라든지 뭐 이런 거부터 사실 요즘 엔지니어링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커스텀 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짠다기보다는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오픈 소스 템플릿이라든지 어떠한 IT 회사들 큰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커스텀 코딩을 처음부터 하는 엔지니어도 사실 많이 없어요, 요새는.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체적인 이 틀을 보시는 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관계 그리고 이 틀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딩이 답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 바로 엔지니어링이 코딩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이해 포인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UI, UX만 전부가 아니다. 프로젝트 매니징, 리서칭, 유저 테스팅, 엔지니어링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